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면 즐거운 메리 성형외과 홍성택 원장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고민하시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왜 성형은 보험이 안 되지? 보험 적용만 되면 진짜 좋을 텐데. 하지만 이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다쳤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미용 목적으로의 성형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내가 불편했던 코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기능 코 성형은 코의 중요한 기능 중인 하나인 숨 쉬는 기능을 편하게 하면서 모양까지 같이 수술하는 성형 방법을 말합니다. 코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숨 쉬는 기능.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숨 쉬는 게 불편함들이 많으시죠? 코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콧물이 많이 나고 재채기도 나고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비염이 있을 겁니다. 비염이라고 한다면은 꽃가루 등의 알러지로 인해 유발되는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 코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만성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만성비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성비염은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증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비중격 망곡증에서 비롯된 비염은 수술로서 교정이 가능하며 비중격의 일부를 제거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비중격의 일부를 제거한다고 했죠? 비중격이 성형수술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거되는 비중격을 버리기도 아깝고 하니 성형수술로 같이 사용하면 비염도 좋아지고 모양도 좋아지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겠죠. 비염 수술을 해도 코를 막고 일주일 정도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코 성형을 해도 비슷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수술을 같이 한다면 시간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방법이 기능 코 성형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되는 부분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혜택을 받고 성형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비보험으로 진행하지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나 예전에 비염 증상 되게 심했고 코 성형도 받고 증상이 개선됐는데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안 됩니다. 평소에 비염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코 성형을 받는다고 해도 기능 코 성형으로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조금 있는데요. 우선 비염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서 코의 기능적인 부분이 원인인지에 대하여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CT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벨협착증, 비중격 망곡증, 합의격계 비대 이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진단 코드가 나오게 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가입하신 사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선 실비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당 보험이 비염 증상을 개선하는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은 받으면서 비보험 부분인 성형수술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설명이죠. 보험 적용이 가능한 세 가지 진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가 휜 경우 비중격 망곡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코가 휘어진 코는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초에 휜 코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가 외관상으로도 휘어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코 안쪽도 휘어있게 됩니다. 이를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며 코의 가운데 벽이 휘어지게 되면서 코에 숨쉬는 공간이 좁아져서 코가 막히고 자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휜 코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훨씬 많으며 남자분의 경우는 후천적인 원인인 다툼이나 사고 등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이유, 성장 과정에서의 성장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CT 검사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으며 CT 소견상 비중격 연골이 C자 또는 S자로 휘어진 채 보이게 되며 코 내시경상에서도 공간이 아주 좁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합의갑계 비대입니다. 코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굉장히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구조 안에서 숨쉬는 길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직을 비갑계라고 합니다. 이 부위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코 속에 들어온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 속 먼지와 같은 이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필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대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대해지면서 숨쉬는 길이 좁아지고 숨쉬는 것이 답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밸브 협착입니다. 비밸브는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코 안에 있는 호흡을 조절하기 위한 좁은 통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 이유를 통해 이 비밸브가 좁아지게 되면 호흡이 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비밸브 협착은 CT, 내시경 검사, 공기 흐름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비밸브 협착증의 진단 기준이 강화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꼭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축농증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도 역시 성형수술을 같이 할 수 있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전문의와 잘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코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염 증상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을 해결하면서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개선하고 비용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술인 기능코 성형은 코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병원 선택과 의료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코 성형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함께 내 코의 기능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제발!